한강 물가, 캄캄한 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시신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일본 순찰대의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앞에서는 그를 배신자라 부르는 형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막내야.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는 누구이며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1910년 경성 북촌의 한 기와집.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사랑채에서 한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 시절 정삼품 통정대부를 지낸 분이었는데 관직에 있을 때부터 특별한 분이었어요. 아버님, 왜 다른 양반들처럼 재산을 모으지 않으시나요? 어린 시절 막내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돈이 보이면 의리가 안 보이고 의리가 보이면 돈이 안 보이는 법이란다.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거라. 그는 특히 막내 아들의 교육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 새벽 아버지와 아들은 뒷산에 올라 해돋이를 보며 자연의 이치를 배웠죠. 저기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저렇게 몰려들면 반드시 비가 오고 까마귀가 저렇게 울면 반드시 손님이 찾아온단다.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큰형과 둘째는 도쿄 유학을 다녀온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총독부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저 평범한 하급 관리였답니다. 조선 총독부 토목국 시설과에서 일하며 일본인 상사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형은 철도 건설 담당 부서로 옮기면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졌답니다. 일본 건설회사가 몰래 건넨 뇌물이었죠. 이건 그저 선물일 뿐이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그런 돈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둘째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토지 수용 업무를 맡게 되면서 조선인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건 다 나라를 위한 일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형들은 급속도로 출세했습니다. 일본인 상관들에게 인정받아 승진했고 그들과 어울리며 더욱 그들의 방식을 따랐어요. 집에서도 일본어를 쓰기 시작했고 아내들에게도 기모노를 입기를 고집했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그들이 고향 마을의 땅마저 수용하려 했을 때였어요. 이제 이곳에 새로운 철도가 지나갈 거야. 모두의 발전을 위한 일이니 협조해 주시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이웃들의 땅을 빼앗는 일에도 망설임이 없었죠.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들인데. 막내가 말했지만 큰형은 코웃음을 쳤어요. 너는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 인정에 매여 있구나. 이제는 실리를 찾아야 할 때다. 날이 갈수록 형들의 탐욕은 커져갔어요. 이제는 조선인 상인들에게 몰래 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일본 회사들과 결탁해 거래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대가를 받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큰 용이 나타나 강물 속으로 들어가더구나. 내 죽거든 장례도 필요 없다. 나를 그냥 한강물에 수장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아버님, 그건 막내가 걱정스레 말을 꺼내자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연도 그때 찾게 될 거야. 그날 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은 서둘러 현대식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서양식 관을 가져올 거야. 총독부 고관들도 오시기로 했으니 체면을 지켜야 해. 그렇소. 구식 장례를 치르면 우리 가문의 위신이 떨어질 거요. 막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따르기에는 그날 밤이 가장 적절한 때였어요. 일본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 형들이 잠든 틈을 타 아버지의 시신을 등에 업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와 달리 순찰대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일본 순찰대의 호루라기 소리가 적막한 밤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상한 자가 도주했습니다. 추격하라.
발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막내는 좁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형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들은 이미 막내의 계획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막내가 이쪽으로 갔을 거야. 저 녀석이 우리 가문에 수치를 끼치게 둘 순 없어. 맞서. 빨리 찾아서 막아야. 이제 막내는 순찰대와 형들, 양쪽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 틈을 타 막내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강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둬라, 막내야.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지 않으냐. 아버님의 유언을 어기면 그게 더 큰 불효 아닐까요, 형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강물을 비추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출렁이던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고 그 가운데에는 옥으로 만든 관이 놓여 있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형들은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막내는 망설이지 않고 갈라진 강물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옥관은 마치 달빛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막내가 공손히 아버지를 모시자 강물은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제야 형들은 깊이 뉘우쳤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아버님의 해안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후 막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형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왔답니다. 그들은 총독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웃들에게 사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변치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위한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 속에 담긴 참뜻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